사사의 떼짱은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어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함부로 구겨지고 부서진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더미로 향이 스며오르고 쇠꼬챙이에 긁힌 검은 표지석, 몇 조각을 모아둔 가건물 하나, 뒤섞여 떠도는 불안한 눈빛들, 가시덤불 무성한 골짜기. 해방이 되자 남한에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친일파와 지주 세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 형무소에 가두기 시작한다. 신술란의 오빠도 이때 경찰에 잡혀갔다. 밤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틈만 나면 책을 읽던 오빠. 밧줄로 묶고 총을 겨눈 경찰에게 왜 내 자식을 잡아가려 하냐고 하소연하는 아버지에게도 총이 겨눠졌다. 어머니는 혼절하시고 13살 술란 펄쩍펄쩍 뛰며 울었다. 이계성의 아버지 이현열 1948년 경찰에 끌려갔다. 해방 직후 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청년단장으로 활동하다 전주 형무소에서 재판받고 대전 형무소로 이감됐다. 아버지가 없는 집 우익 청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 못살게 굴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다니셨고 가족들은 옥수수와 수소죽으로 겨우 연명했다. 눈이 많이 오던 겨울,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동상에 걸린 누이는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했다. 8살 개성은 이게 다 자익을 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를 한없이 원망했다. 어느 날 벼락을 맞듯 잡혀가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가장 먼저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 차린 전원을 검거해 구금, 처단할 것을 지시한다. 좌익, 전향, 보호, 관리, 소집, 기합, 반공교육, 충성맹세, 신분보장, 하지만 제거. 보도연맹원들은 집에 있다가 반일 하다가 아무런 의심 없이 소집에 응했다가 그 길로 구금되고 구금됐다. 반강제로 가입된 중학생, 고등학생도, 농민도 자기도 모르게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27일 새벽 2시 비밀리에 대전으로 떠나온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대전은 임시 수도가 된다. 같은 시간 보도연맹원과 여수 순천 사건 관련자들은 인적 드문 남대전 나들목 근처 낭월동 골짜기로 끌려갔다. 전깃줄로 굴비역듯 손과 손이 묶인 채 군트럭에 실려 끌려간 이들을 살기 뛴 헌병대와 경찰이 맞이했다. 꿈이 아니었다. 친일과 득세, 권력고착과 반공, 더 이상 독립시민을 꿈꿀 수 없었다. 자주와 정의, 더불어 평등한 오늘과 내일, 이런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다. 옳은 길이면 기꺼이
가야 한다고. 적어도 나살궁리만 하지 않았으니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거야 생각했다. 그래, 그렇다 해도 죽은 듯이 살지 못해 미안하다. 출소를 앞둔 이 아비를 목 빼고 기다릴 개성아, 내 아들 개성아, 빨갱이 자식, 애비 없는 자식, 어떤 멸시와 핍박에도 굴하지 말거라. 어머니와 누이 잘 살펴 강건하게 견뎌야 하느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버지 어머니 노심초사 걱정만 끼친 불효자식, 열흘 전 면회 오셔서 뵌 것이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꿈꾸는 오늘이 아니다. 내일은 더더욱 아니지. 지독한 여름이었다. 여름인데도 살을 파고드는 한기. 총성이 연이어 골짜기를 흔들어댔다. 1950년 7월 1일 새벽 3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은 대전을 탈출하기에 급급하고 이들의 남한은 대전 형무소 재소자의 집단 처형을 부른다. 좌익수들, 여수 순천 사건 관련자, 10년 이상의 강력범을 인도하라. 헌병대가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가했다. 1950년 7월 3일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하나둘 감방 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무장병들이 마구 찌르는 총구에 트럭 바닥에 어떻게든 구겨지고 아주 납작해져서 실려간 곳은 며칠 전 처형이 진행된 산내 골령골. 충남 예산 출신 오천식은 억울했을까? 서산경찰서 경찰로 근무하던 중 박헌영 추종자 초등학교 동문을 봐주었다는 동료 경찰의 밀고로 이년영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이곳 산내에서 처형되었다. 고순현 등 제주 4.3 사건 연루자 97명도 각각 7년형을 언도받아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이때 처형되었다. 부장님, 나 안 죽었어요. 나 좀 한 방 쏴주세요. 살인 강도로 10년형, 잔형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재소자는 형무소 특경대장과 눈이 마주치자 애원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시신들, 구덩이에 거꾸로 쑤서박히고 널브러졌다. 산 위에서 돌을 굴려 주검을 눌러버렸다.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으로 이양된 시기, 금강방어선 붕괴로 퇴각을 준비하던 군은 마무리 학살을 감행한다. 여수 순천 사건에 연루돼 영등포 형무소에 수감됐던 안병남은 전쟁이 나자 풀려나 열차 타고 내려오다 대전역에서 다시 연행됐다. 대전 형무소는 인산 이내. 그는 형무소 앞마당에 무릎 꿇린 채 얼굴을 땅에 박고 꼬박 하루를 있었는데 머리가 짧은 사람들이 뒷머리만 내놓고 있던 모습이
마치 가만히에 밤을 가득 쏟아놓은 듯했다고 기억했다. 안병남은 살아남았지만 함께 귀향길에 올랐던 같은 마을 사람 이복환, 이회수는 어디로 갔을까? 소문처럼 산내 어느 골짜기로 갔을까? 송영섭은 충남 태안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던 중 전쟁이 터지자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7월 10일 산내에서 총살되었다. 최재봉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돼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7월 13일 산내에서 총살되었다. 7월 16일 100명씩 실은 트럭 세대, 계곡으로 이동, 여성 상당수 포함, 3,700명 사살. 국군이 후퇴하면서 시신의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시신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생명이 짓불처럼 태워졌고 함부로 사라졌다. 어처구니 없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195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1,400여 명 총살. 1950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1,800명에서 2,000명 총살. 1950년 7월 6일 무렵부터 7월 17일 새벽까지 1,000여 명에서 3,700명 총살. 그래야 유지되는 무능과 독재와 야만의 시대. 전쟁이라는 비상시기를 틈타 법적인 절차도 없이 왜 죽어야 했는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혼들이 행방불명. 하루라도 위태롭지 않은 날 없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던 마음. 긴 시간 끝에 지워지고 재갈이 물린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나 이미 훼손된 유해. 그마저 수습할 길 막히고 또다시 뒤엉키고 흩어지는 서름 겹겹. 언제쯤에야 희생자를 제대로 모실까? 상처의 뿌리는 깊어가는데 멈추지 않는 그리움, 잠들 수 없는 고통이 우거진 골짜기. 쓸쓸하고 쓸쓸한 새소리만 골수에 사무친다.